검은 화면에 흰 글자로 은평 장애인 인권영화제 제작 작품이라는 자막이 보인다. 공원. 전동 휠체어를 탄 지희가 감았던 눈을 뜨고 숨을 내뱉는다. 검은 화면이 나타난다. 도로. 차창 밖으로 전동 휠체어를 탄 지희가 지나간다. 숨어있던 창석이 몸을 일으킨다. 차 시동을 걸고 지희를 미행하기 시작한다. 검은 화면에 흰 글자로 미행 3일째라는 자막이 나타난다. 디자인 회사 면접실. 심사위원들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지희를 바라본다. 지희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심사위원의 시선을 피한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살 중증장애인 구지희입니다. 면접관 가원이 지희에게 다가와 연필을 내민다. 이번엔 직접 한번 그려볼래요? 네? 드로잉은 할 수 있나 해서요. 지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구지 씨, 프로필 그림 본인이 그린 거 아니죠? 면접관 형직의 말에 지희의 손이 멈춘다. 창석이 차 안에서 전기 면도기로 면도한다. 지희가 소리를 지르며 차를 스쳐 지나간다. 미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팀장과 통화하는 척하는 창석. 얍삽이니? 뜨거워. 또 저러다 또. 아이고 3일 동안 한결같다. 쳐. 사고 빨리 쳐. 칠 거면 빨리 쳐. 가자. 난 따라간다. 팀장에게 전화가 온다. 네 팀장님. 뭐하냐? 뭐해 까라면서 까고 있지. 너 말고 임마 사기꾼. 저거 운주냐? 횡단보도에서 지희의 전동 휠체어가 대답부터 빙글빙글 돈다. 아주 막 나가는구나. 장애인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증거 제대로 따와. 어? 알겠어요. 창석이 몰래 지희를 계속 미행한다. 창석의 회상. 창석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여직원 예린이 스마트폰을 보며 옆에 선다. 아이패드를 든 팀장이 창석을 가운데 선다. 너무 좋아요. 최강짱. 그래요? 그 자리가 사진 진짜 잘 나와요. 완전 내 자리. 그 자리 인정. 엘리베이터에 타는 가세요. 예린. 잠깐. 팀장이 창석을 잡는다. 봐봐 이거. 이게 뭔데? 실적 보고서 올려야 된다며. 그리고 그 사진. 창석이 대본이랑 아이패드로 같은 장애인이 버린 세 사고. 번의 지희차 사고 사진을 본다. 응? 우리 고객이 책임 100%로 꼬박꼬박 합의금 다 받아갔어. 쓰리 아웃이야. 응? 느낌 오지? 완전 사기꾼이네. 그치, 보기 드문 장애인 사기꾼이지. 보험 사기 정황이나 고의 사고보다 도대체 왜 그런지 알려달래요, 우리 고객님께서. 그러면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안 하겠대. 실적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응? 도선수, 잘 쫓아다녀봐. 아 여기가 무슨 훈신소야, 심부름센터야. 그래 다른 사람 많은데 그게 왜 나 시키고 그래 형은. 팀장이 마시던 종이컵을 던지자 창석이 받는다. 이번 달 아니 모가지가 내렸잖아. 모가지가. 어? 까라면 까는 척이라도 하자. 창석아. 자 다녀와. 아휴. 화이팅. 엘리베이터에 탄 창석이 종이컵을 다시 팀장에게 던진다. 복지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희가 내린다. 옥상을 풍선으로 꾸미던 친구 지은을 만난다. 미행하던 창석이 스마트폰으로 지희를 촬영한다.
지희와 눈 마주치는 창석. 아이 놀래라 씨. 강당 면접관 형직의 말을 떠올리는 지희. 구지 씨, 프로필 그림 본인이 그린 거 아니죠? 다시 그림을 그려보는데 팔에 통증을 느낀다. 그림 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진다. 전동 휠체어 때문에 줍지 못해 화난 지희가 풍선들을 손으로 터뜨린다. 빨간 풍선 하나가 강당 위로 떠오른다. 어느새 창석이 그림 도구들을 당신 뭐야? 주워 내민다. 왜 자꾸 지희가 쫓아다녀? 창석을 발견하고 호신용 왜 안 돼? 호루라기를 아니 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너 뭔데 변태야? 어? 왜 자꾸 스토킹하는데? 너 내가 다 봤어. 뭐? 이거 봐. 블랙박스. 내놔. 아 줘. 아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계속 아니 창석을 이렇게 친절을 경계하는 베풀고도 내가 지희.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아, 변태라뇨. 지금 말 조심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밤 지희의 집 앞 웃으며 창석에게 손을 드는 지희. 창석도 어리벙벙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다. 지희가 전동 휠체어로 아파트 진입로를 올라가자 창석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본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다 지희의 자기소개서를 발견하는 창석. 자기소개서 뒷면에는 지희의 그림과 사인이 그려 있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창석의 회상. 지희가 호루라기를 불며 창석을 위협한다. 지희가 전동 휠체어에 달아놓은 캠코더를 가리킨다. 내놔. 뭘 줘요? 아까 찍은 거. 참나 누굴 바보로 하나. 내가 이걸 왜 줘? 어? 창석의 스마트폰을 지희가 빼앗아 자기를 몰래 찍은 영상을 본다. 저기 제가 사실은 심부름센터 직원인데 어떤 남자분이 구지 씨 영상을 찍어달라고 의뢰를 해서. 어떤 미친놈이? 잠시만. 이 미친놈이 구지 씨 사랑한다고. 창석이 팀장의 사진을 뭔 다채로운 보여준다. 개소리야. 내 심부름센터라고요? 아 예, 뭐 저는 불법이든 편법이든 다 가려서 아주 정직하게 일하는. 그럼 나랑 일 하나 같이 할래요? 당황한 표정으로 지희를 바라보는 창석. 흰 구름 가득한 파란 하늘이 보인다. 나 창석과 유튜브 시작하려고 지희가 하거든요. 마주 앉아 있다. 촬영이 필요해요. 지희가 영화 자기 아니라. 캠코더를 가리킨다. 테이블 위 제가요, 촬영 장비들을 만지는 비싸요. 창석. 그런데 촬영은 또 제가 잘 못하네요. 나 몰카 찍은 거 보니까 잘 찍었던데. 남들이 들으면 진짜 몰카인 줄 알겠네. 내가 언제 몰카 찍었어요? 맞구만 몰카범.
나 곧 보험료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패드로 3번의 지희차 사고 사진을 봤던 창석의 기억. 지희가 자기가 뒷면에 그림 연습하던 자기소개서를 창석에게 건넨다. 네? 지희가 자기소개서를 다시 가져와 나중에 그림 옆에 내가 사인을 한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럴지도 모르니까. 자기소개서를 받아들고 어이없어하는 창석. 아, 그리고 아까 그 못생긴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정신 차리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럼 난 빠이. 지희의 전동 휠체어가 멈춘다. 창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어선다. 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창석이 걸어와 차 옆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한 소리를 재생한다. 맞구만 몰카범. 나 곧 보험료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아요. 자백은 받았으니까 이제 물증만 잡으면 돼. 근데 왜 이렇게 꼬여가는 기분이냐? 차에 타는 창석. 지희가 두고 간 프로필 화첩을 발견한다. 이게 뭐야? 스케치북, 프로페셔널, 전문가용. 멋지고 예쁘게 그린 의상 그림들이 보인다. 주머니에서 지희의 자기소개서를 꺼내 뒷면에 그린 그림과 비교하는 창석. 못 그린 그림이 보인다. 이젠 취업 사기까지. 어이구, 가지가지 하는구만.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꺼지자 핸들을 때리는 창석. 또 다음 날 아침 창석의 차가 아파트를 배회한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옵시다. 몇 바퀴째인지 모르겠네. 어여 나와서 얼굴 보고 단판 짓고 끝냅시다. 뭔가를 발견한 창석의 차가 멈춰선다. 아파트 입구를 걸어 나오는 지희의 쌍둥이 언니 자희를 발견하고 놀라는 창석. 자희는 창석을 무시하고 걸어간다. 이게 바로 돼? 디자인 사무소 주차장. 창석의 차가 급하게 멈춰선다. 놀란 자희가 걸음을 멈춘다. 창석이 걸어와 자희 앞에 멈춰선다. 프로필 화첩을 건네는 창석. 자희는 프로필 화첩을 받아든다. 말없이 몸을 돌려 가버리는 창석을 바라보는 자희. 지희가 공원에서 면접을 연습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살 중증 장애인 자기소개 연습하는 모습을 저는 캠코더로 어렸을 촬영하다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통증을 좋아했... 느끼고 멈춘다. 다 뽀록 나놓고 사람을 오라가라야.
창석이 공원에서 지희를 찾는다. 그래. 변명 한번 들어보자. 어딨냐? 아픈 오른쪽 팔을 주무르며 서글퍼지는 지희. 참 대단해. 컨셉 하나는 제대로 잡았어. 창석이 그런 지희를 뭐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왜 울어? 들킨다. 아이 놀래라. 창석에게 다가오는 지희의 전동 휠체어. 아씨. 어떻게 알았대? 지희가 캠코더를 가리킨다. 유진 씨, 당신 내 얘기 진짜 잘 들어야 돼. 당신 이러는 거 범죄야.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깜빵에 벌금에 한 번에 때려 맞을 수 있다고. 창석의 이게 뭐 얼굴에 그렇게 지희가 죄가 되나 먹던 싶습니다. 불닭볶음면 컵라면을 들이민다. 배고프면 공원에서 컵라면 좀 먹을 수 있지. 나도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먹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에? 그러면 운 것도 와 진짜 양심 반성 이런 거 전혀 없구나. 뭐야 뜬금없어는. 아니 내가 그런 게 좀 없기는 해. 은근 사람 보는 눈 있어? 은근히? 은근히? 아침에는 말을 해봐. 지희가 컵라면을 창석에게 따라와. 떠민다. 어디 가는데? 늦었어. 아 어디 가냐고. 심부름 해준다며. 아이씨. 창석이 지희를 안 따라가려다 결국 따라간다. 다리 위 지희의 전동 휠체어를 미는 창석. 창석이 전동 휠체어를 밀다 지희에게 따진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배터리 나간 거 맞아? 어. 아 그럼 배터리 나가서 온 거야? 하품? 아 뭐? 하품이라고? 하품? 완전 사기꾼 아니야. 역시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본단 말이야. 뭐래 지금 누구한테 사기꾼이래. 진짜 사기꾼이 누군데? 지희의 네, 회상. 콘센트라고요? 강당에서 창석의 스마트폰을 보는 지희. 나랑 팀장과 일하는 같이 창석이 같이 찍은 사진을 훔쳐본다. 사기꾼끼리 잘해봅시다. 지희가 창석과 지금 뭐 하는 거야? 악수한다. 아, 잘해보자고. 진짜 어이가 없어. 아유 나. 아유 진짜. 그때 풍선들이 바닥을 굴러온다. 엘리베이터. 창석이 카메라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다. 촬영 영상. 지금 시각장애인과 하고 인터뷰하는 싶으신 창석. 일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건 없고 사실은 아직도 거부감이 있는데 제가 그 40살 넘어서 시각장애가 생겼을 때 그때 사회활동 다 끝내고 접고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하고 다 인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연락을 안 하고요. 지금은 뭐 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쪽을 다니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복지관의 선생님들이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는 거지 과거에 알았던 사람하고는 아직도 한 명도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연락을 할까 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많죠. 그래서 만약에 조만간은 그럴 것 같아요.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면은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한 20년 가까이 못 봤으니까. 그렇게 네. 뭐 여러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그 연락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끊으셨는데 네. 저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거리감이 그러니까 꼭 비단 지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주변과의 거리감이 들게 된 이유가 그건 아니고 그냥 자격지심도 있고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힘들었거든요. 시각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사회 일을 하는데 사회활동 하는데 시력이 떨어지니까 뭐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화도 나고 또 내 자신이 장애가 오니까 또 다른 거 신경 쓸 틈도 없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래 그렇거든요. 중도 장애가 오면 분노가 생겨요. 왜 하필 나야? 이러고 그것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왜 눈이냐? 다른 부분이라면 또 내가 받아들이는데 왜 또 눈이냐? 이런 화도 나고 분노도 오고 자기 자신한테 폭발도 해요. 분노를 폭발도 하고 그러니까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안 해요. 또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엘리베이터. 창석이 인터뷰 기억을 떠올린다. 어느 정도 자녀들도 수어를 사용합니다. 창석의 질문을 수어 통역사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로 얘기하면 지금 살고 계시는 청각장애인이 그 거주 지역의 수어로 어떤 불편한 대답한다. 점 때문에 바라시는 개선 방향. 요즘에 뭐 교통이나 병원, 네. 뭐 수어 통역을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힘듭니다. 수어 통역사를 불러야 되는데 수어 통역사가 다른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통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병원에 가면은 그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불편하고 통역 자체가 아무래도 그 주민센터든 병원이든 그런 곳에 없기 때문에 그 소통이 항상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화를 이용한 지희가 통역 서비스도 창석과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할 때도 청각장애인의 있는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 통역을 상시 본인이 원할 때 어디서든 할 수 없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의식 개선도 꼭 필요하지만 장애인들 스스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농인이지만 다른 장애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른 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그래서 서로 청각장애인의 다른 말에 장애인들과도 귀 소통하고 기울이는 지희를 카메라로 그런 것들이 몰래 필요합니다. 촬영하는 창석. 어떤 점이 불편한지. 그래서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수어를 배워서 본인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만남 자체가 중요하겠네요. 창석의 진짜. 말에 지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엘리베이터. 창석이 카메라로 인터뷰 영상을 확인한다. 테이블 위에 발달 장애인이 그린 그림 액자가 놓여 이게 웬 있다. 그림이에요? 승민 씨가 그린 거예요. 이거 다. 이거 봐봐. 그래서. 색감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어때요? 너무 잘 그리셨는데. 색감이 나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구나. 색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근데 저장나무. 그러네. 그러네. 설명을 들으니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어.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장애가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머니. 발달 장애인과 경계선 나란히 앉은 장애라고. 어머니가 대답한다. 지능이 이제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외형적으로는 모르는데 이제 뭐라 그러나 학업이
예, 조금 이제 요새 컴퓨터니 뭐니 이 세상에 발달이 엄청 많잖아요. 네. 애들 공부하는 것도. 근데 조금 이제 그 공부가 조금 어느 선에서 더 이상 이제 좀 올라가지를 않고.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승미 작가님의 상태를 알고 난 이후부터 사실 지금 기십년이 지났잖아요.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을 거라,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거랑,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정말 어려웠던 점, 창석의 지금도 말에 어려운 점 뭐 동의하듯 이런 게 고개를 있으면 끄덕이는 설명을 지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려운 점은 이게 뭐라 할까, 가족이라도 좀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그러니까 좀 굉장히 FM인 거예요. 담배 피는 거 싫어하지. 누가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를 안 지키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담배라도 피우면은 난리가 나고, 조금 집안에서도 이렇게 뭐 흐트러뜨리고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아빠도 그게 너무 막 듣다 보면은 어느 스트레스가 되는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번씩 둘이 이제 또 싸우게 되고 싸우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저보고 이제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듯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지. 부모니까 이제 뭐 집안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그게 잦았지만은 지금도 이제는 그 텀이 이제는 길게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한 번씩 그렇게 가족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어머니 말씀 듣고 어머니 좀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따로 사실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승미 씨 지금까지 케어하시면서 이게 앞에서는 가족적인 어떤 바람을 말씀을 하셨다면 그 외적인 것도 있으실까요? 그 이제 하나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이제 사후 문제. 이제 저 엄마가 없을 때 얘가 어떻게 혼자 지내고, 뭐 조그만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결국은 뭐 은행에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신탁제도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또 후견인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사회에서 진짜 어떤 공동체 맑은 꽃을 매만지는 발달 장면을 보는 얘네들을 위해서 시선. 공동체 편하게 사회에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좀 편하게 지희가 뭐라도 다 인터뷰하는 모습을 갈 수 있는 그런 계속 그린다. 공동체나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뭐. 창석의 환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지희가 환한 얼굴로 창석을 반긴다. 창석이 활짝 웃는 지희를 바라본다.
지희의 쌍둥이 똑같이 언니 닮았네. 자희를 찾아온 창석. 쌍둥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부탁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험 사기 여부가 아니라 이유를 알려달라니까. 조회해봤더니 사고 차량 3건 다 구자희 씨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알아내셨나요? 어쩌면요. 창석이 지희의 자기소개서를 여기. 자희에게 건넨다. 구지희 씨의 일종의 진술서. 몇 번인가 보긴 했는데 제대로 읽는 건 처음이네요. 저도 읽다 보니까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취업 사기는 이제 그만두라고 하세요. 취업 사기요? 화첩에 있는 그림 자희 씨가 그린 거잖아요. 그 그림 지희가 그린 거예요. 자희가 창석이 주었던 지희의 프로필 화첩을 가져와 창석에게 돌려준다. 사고 나기 전에. 사고요? 대학교 때 창석이 프로필 화첩의 그림을 바라본다. 더 이상 그림은 못 그리게 됐지만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생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자기를 쫓아다니는 바보 사기꾼이 있는데 가끔 다리 위 밤 떠오르는 미소 기분을 짓는 느끼게 지희의 해주는 발이 사람이라고. 떠오르며 풍선들이 날아간다. 마주 앉은 창석과 지희. 창석이 프로필 화첩을 지희에게 건넨다. 헛쭈. 이제 남의 물건에 막 손도 대신한 봅니다만.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덜렁댄 게 누군데? 내가? 어머, 나 그런 거 같아. 뭐 암튼 어쩌라고. 봐. 지희가 화첩 속 자기소개서를 발견한다. 나는 32살 중증장애인 구지입니다. 뭐야, 내가 쓴 거 그대로구만. 어디서 사기를.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아이, 다시 봐봐. 뒷면에 창석이 다시 쓴 지희의 자기소개서가 보인다. 똑같네. 근데 좀 다르네. 앞면과 뒷면 내용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구지이니까. 창석의 말에 웃는 지희. 창석도 웃는다. 면접관들이 지희를 바라본다. 면접관 자리에 앉은 쌍둥이 언니 자희가 지희를 보며 미소 짓는다. 자희를 보며 웃는 쌍둥이 동생 지희. 구지희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부서에 지원한 32살 구지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나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브랜드는 저의 꿈을 구체화시켜준 그런 곳입니다. 이곳의 디자이너가 되면 참 좋겠다. 창석이 다시 쓴 그런 지희의 생각을 자기소개서. 중증 장애인이란 단어를 지워버린 창석. 제가 이곳에 지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계신
저와 8분 차이 나는 쌍둥이 언니 구자희 때문입니다. 지희의 자신감 있는 자기소개에 웃는 자희. 프로필 화첩 속 카페 인터뷰 모습을 그린 자희의 그림을 바라본다. 검은 화면에 흰 글자로 제목 데칼코마니 자막이 나타난다. 커피를 마시며 일하는 창석. 지희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 창석을 훔쳐본다. 카페에서 나오는 창석을 몰래 미행하는 지희. 검은 화면에 흰 글자로 미행 1일째 자막이 나타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기 시작한다.